하원은 좀 제한적이긴 하다. 하지만 좋을 수는 있다. You must produce concrete results. 지난주에 또 좀 한국이 발칵 뒤집힌 적이 하나가 있는데 던포드 미국 합참 의장이죠. Reading too much into it. 너무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 트럼프의 저런 그 뻔뻔스러운 거짓말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흥멸 이거.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한다. 워싱턴에서만 보이는 워싱턴. 네가 모르는 워싱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DC 옆에 있는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장프로입니다. 네, 저는 그 옆 동네 살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12회 니모워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말 빨리 돌아오는데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한국도 많이 추워진 것 같은데 우리가 다음에 다시 더워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될 텐데. 네. 네. 그때까지 뭐 미국에서 바람 잘 날이 없을 테니까. 진짜 정신 하나도 없어. 네. 네, 뭐 북한 문제랑 중간 선거랑 막 갑자기 겹쳐가지고 막 터지니까. 네. 대선까지는 이제 계속 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번 주도 정말 바빴던 한 주였고 또 짚어볼 게 많았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얘기하고 넘어가요. 11회에서 김프로님께서 또 짚어주셨죠. 중간 선거 또 민주당이 잡으면 하원을 잡으면 하원이 여러 가지로 좀 발목 잡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또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니, 뭐 상식적으로 다들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얘기들이니까. 진짜 우리가 이거 매주 뭔가를 하나씩 맞춰오고 있는 게 참 나는 신기해. 네. 나는 사고 안 치는 게 신기해. 사고도 안 치고 네. 또 자꾸 맞춰.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이 건전하게 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번 중간 선거의 의미도 후에 다뤄보기도 할 건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한반도 문제부터 언제나 짚고 가야겠죠. 니모워 12회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네가 모르는 워싱턴. 네가 모르는 워싱턴. 니모워 듣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게 북미 고위급 회담 뉴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하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이 만날 예정이었는데 전날에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네, 이게 참 북한이 이게 주특기야. 이게 뭐 꼭 그 전날에 뭐 이렇게 그래도 이번에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통보는 해줬잖아. 옛날에는 노쇼. 통보도 없이 그냥 안 나와.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조금 그래도 좀 발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는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 사람들이. 뭐 트럼프가 저번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기 전에 또 갑자기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한다고 했다가 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북한하고 미국이 뭐 만난다고 했다가 안 만난다 그래도 뭐 또 그러냐? 뭐 그런 그 식의 전에도 반응이. 폼페이오 장관이 뭐 4차 방북 하려다가 또 8월달에 또 갑자기 연기하기도 하고 이제 밀고 땡기고 하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그냥 야지를 놨어요. 그 김영철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었는데 하여튼 그게 성사가 안 됐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번에 선거 끝나고 되게 지금 또 정신없이 바쁜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다시 이제 특검 문제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김영철 지금 만날 지금 상황이 아닌 그럴 것 틈이 같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중간 선거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뭐 별의별 일이 막 생기고 진짜 뭐 싸움도 나고 막 그랬는데 너무 길게 했어. 근데 하여튼 북한 부분만 보면은 이거 좀 미국 대통령한테 이런 표현을 쓰긴 조금 미안한데 환자 같아 약간. 그래서 뭐 환자였던 게 하루 이틀이야. 그 뭐 길게 얘기하고 저 질문과 대답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는 계속 했는데 같은 얘기예요. 그 맞아요. 서두르지 않는다. 그리고 대북 제재는 계속 하고 있다. 그렇지. 그리고 해놓은 거 많다.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실험 안 하고 있고 뭐 맨날 하던 얘기. 이거를 그냥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계속 떠들고 있거든요. 이게 그 우리가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하는 니모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식의 흐름대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사실은 고위급 회담이 이제 예정됐다는 발표가 나온 다음에도 그러니까 취소 발표 직전까지도 사실 미국 언론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 기대 수준이 낮았다고들 하잖아요.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럴 바에는 안 만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것 같고. 근데 문제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궁금한 건 북한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나올까?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 기자회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너무 느긋해. 그러니까는 양쪽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김프로님 또 이제 또 논리적 추론이 또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까지 그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잘 써먹었잖아요. 맞아요. 예, 이 아까 얘기한 그 똑같은 주문 얘기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렇게 너무 많이 했고 해가지고 이제 막 외우고 있는. 대선까지도 앞으로 2년 동안 이 정도면 뭐 not bad. 그렇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뭐 크게 한방 뭐 양보를 했다. 그러면 또 그거 갖고 얼마나 자랑질을 그렇죠. 하겠어요. 제가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는 걸 좀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취임하기 직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들었던 얘기가 북한 문제가 아마 안보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막 쏘고 핵실험도 하고 막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야 이거 미국에다가 핵 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우리한테 뭐 위협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핵 위협이 엄청 커졌다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한판 해가지고 완전히 잠재웠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북한 핵 위협이 엄청 높아졌는데 내가 벌써 다 잠재웠잖아. 이걸로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하는 거죠. 그러고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카드고. 그러니까 북한이 다시 그 2016년 그 상황으로 돌아가긴 아마 힘들 걸 뭐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또 뭐 트럼프 가고 나면 또 언제 또 이런 스타일을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대통령이 그 북한 지도자를 만났다. 그리고 계속 정상 레벨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식으로. 그리고 한국은 또 진보 정권이 들어와 있고.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냐고요. 꽃놀이 패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조금 애가 다를 것 같고 트럼프는 좀 상대적으로 느긋하게 나와서 그렇죠. 특별히 비핵화가 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뭐 이 정도에서 충분히 정치적으로는 건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에 정상급에서 톱다운식으로 하겠다고 딱 방향을 잡았고 그리고 과거 정권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이고 과거 정권이 했던 실수는 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과거 정권이 하지 못한 걸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이 사실은 조금 양보할 수도 있을 텐데 약간의 제재 완화와 또 북한의 어떤 조치 뭐 이게 좀 교환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미국이 그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 얘기도 좀 하고 싶은 게 북한이 지금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꾸 매달리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미국에서 국무부나 이런 쪽이 그 한반도 라인업이 안 돼 있던 상황이어서 사실 뭐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나서고 그 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고 했지만 지금은 쫙 다 이제 국무부에 북한하고 한반도 라인이 쫙 다 이제 다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팀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 근데도 자꾸 북한이 이제 트럼프 만나고 뭐 옛날에 폼페이오 장관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해 보라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매달리는데 북한이 정상 국가의 어떤 형태를 갖추고 협상을 하고 싶다면 사실은 실무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같이 이렇게 일정을 막 취소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오히려 문제를 더 꼬우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또 좀 들어요. 근데 거꾸로 저 미국 대북 협상팀 입장에서 그 실무자라면 트럼프가 또 어느 날 갑자기 트위터를 날렸어. 그리고 그냥 황당하게 또 여러 사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과거 행정부가 했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과를 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사람이고 북한은 그 기회를 잡은 거고 그래서 그 과거에 우리가 봤던 그 방식이 사실은 합리적이긴 하겠지만은 실제로 그 성과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제 트럼프가 계속 뻥카를 친 것도 이제 상황도 지금 또 바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원을 민주당이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이 하원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보고서도 가져와 보고 그 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이나 스티븐 비건이나 나와서 청문회 나와서 그럼 증인으로 서갖고 뭘 했는지도 얘기 좀 해보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해서 계속 이제 좀 불러낼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동안 한반도 관련해 갖고 폼페오가 그 의회 청문회 나온 게 한 번이래나. 그리고 뭐 의회 쪽하고는 그 백악관이 소통이 없었대요.
그렇죠. 예, 예. 워싱턴의 그 주류 뭐 전문가들하고도 소통을 안 했고 의회도 안 하고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정보 내놔라. 음.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그 싱가포르에서 만나갖고 뭐 통역만 가운데 두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고 그렇지. 도대체 무슨 네. 약속을 어떻게 한 거냐? 모든 게 베일에 쌓여 있어. 뭐 지금 네. 다 캐내고 뭐 따져 묻고 뭐 이럴 거라고요. 네. 이 부분을 김프로님이 이제 그 지난 화에 또 한번 살짝 짚어주셨죠. 네.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또 이제 전문가 한 분을 또 만났죠. 예,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아, 예. 예, 요즘에 뭐 바빠갖고 서로 또 인맥 풀가동. 예, 네. 뭐 네. 만나지 못했는데 이 양반이 데니스 헬핀이라고 예. 미국 국무부에서 이제 외교관으로 활동하다가 아마 이제 리타이어를 하고 의회로 간 것 같아요. 의회 네.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가서 공화당 쪽 외교위원장의 이제 그 예. 자문 역할을 한 거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오랫동안 그거 하다가 이제 거기서도 리타이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실은 의회 외교위 쪽은 빠꼼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원에서 보는 뭐 어떤 뭐 대북 정책 이런 쪽으로는 뭐 잘 알고 한국말도 꽤 해요. 아, 그래요? 농담할 때 한국말을 하고. 어설프게 하시던데 저번에. 네.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양반은 의회가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겠지만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이후로 이제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 갖고 이제 새 회기가 시작되면 네.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정치적 공세를 벌일 텐데 트럼프 백악관을 향해서 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면 사실 의회에서 북한 문제를 많이 다룰까? 그보다 시급한 급한 게 너무 많아서 외교 네. 문제들이 더 많고 네. 뭐가 좀 진행이 돼야 이게 관심을 받는데 맞아요. 지금 같으면은 오히려 관심을 받기 어려울 거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그 청취자들께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네. 그 민주당 입장에서 그럼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So I think the Democrats in Congress would reflect the views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they would be 오바마 때하고 we 비슷할 support 생각. talks, but not talks just for the sake of talks. You must produce concrete results that are beneficial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n the region,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예. 여기까지 If 듣죠. these talks 미국에 좀 이렇게 이익이 되는 어떤 아주 그냥 구체적인 어떤 뭔가 성과를 얻어내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로 그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공세를 펼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뭐 김정은 사랑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데 뭘 어떻게 굉장한 걸 뭐 지금 했고 뭐 진전이 되고 있다고 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근데 그게 알맹이를 봤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공세를 필 거고. 그럼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약간은 묻혀져 있지만 앞으로 상황이 이제 진전이 되고 우리가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진전이 되면 될수록 더 이제 좀 민주당의 공세도 더 이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 진전이 되면은 도대체 뭘 놓고 이제 진전이라고 니네가 부르는 건지 그게 과연 진전은 맞는지 그렇지. 한번 뭐 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겠죠. 예. 그리고 섣불리 북한하고 뭐 대충 합의에 이른다거나 아니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한다거나 뭐 이러지 못하게 이제 계속 쪼겠죠. 예. 쫀다. 쫀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막 죄를 뿌리지 못하겠지만 쫄 수는 있다. 이렇게 해서. 예. 하원만 지금 잡았기 때문에 그 의회의 그 역할, 대북 정책에서 뭐 외교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의회 역할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얻게 됐다. 이거는 좀 너무 앞서간 얘기고 기본적으로 그 외교 정책은 행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는 청문회 그리고 무슨 조사 활동 그렇지.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투명성을 제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돈줄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원은 사실 돈줄이지. 근데 이게 돈줄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면은 사실 뭐 하원이 어쩌겠어. 지금 뭐 협상이 뭐 그렇게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돈줄 쬐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상황은. 그렇죠. 쪼는 거 말고는 사실 뭐 행정부에서 결정해갖고 밀어붙이면은
저지시킬 방법은 그렇게 마땅치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하원은 좀 제한적이긴 하다. 하지만 쪼을 수는 있다. 네, 쪼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할핀 전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북미 대화가 더 진전되면 될수록 민주당이 오히려 좀 더 세게 나올 수는 있겠다.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또 좀 한국이 발칵 뒤집힌 적이 하나가 있는데 던포드 미국 합참 의장이죠. 이 사람이 그 듀크 대학교 예. 학생들 대상 강연이었어요. 여기서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외교 분야에서 성공하면 할수록 군사 영역에서는 그만큼 더 불편해진다. 그러면서 뭐 시간이 지나고 이 협상이 잘 되면 뭐 한반도 군사 태세가 일부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언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반도 군사 태세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제일 먼저 이제 한국 언론이 받을 때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커졌어. 이거 그러면서 야 이거 뭐야? 네. 나도 처음에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듀크 대학교 강연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봤는데 저도 유튜브로 봤어요. 네. 이건 아닌데? 음. 근데 한국에서 난리가 났죠. 지금 보면은 뭐 주한미군 철수, 뭐 그다음에 해구산 재검토, 그다음에 뭐 별의별 시나리오가 다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제 전략자산 전개 뭐 날 수 있다. 뭐 군사 태세 미군의 그 군사 태세가 변할 수 있다면은 뭐가 가능할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시나리오가 나왔어. 그 영어로 reading too much into it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예, 그 전문가들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나 언론인으로 활동할 때 뭘 물어보면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네. 예, reading too much into it.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좀 보는 것 같다. 네. 네가 기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대답을 가끔씩 들었는데 네. 이번에도 약간 좀 그런 케이스 같아요. 투머치야, 투머치.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 유튜브를 봤을 때 제가 받은 그 어떤 그 감상평 합참 의장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합참 의장이 됐겠어요. 그렇죠. 그는 멋있어. 딱 말하는 그 품새나 되게 품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무대에서 이제 교수가 사회를 보고 그냥 그 합참 의장이 이제 질문에 계속 대답하는 건데 1시간 반 정도를 하더라고요. 30분 정도는 맞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을 받고 1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그냥 대본 같은 거 없이 미리 뭐 질문 같은 건 좋겠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이제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양반의 그 얘기는 처음에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 뭐 농담으로 우리 이제 쉬운 것부터 합시다 했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경 지역에 그 멕시코고 미국의 그 국경 지역에 지금 캐러반한테 총 쏠 거냐? 캐러반이 올라오고 있는데 중남미 그 난민들이 그 미군의 역할은 뭐냐니까 트럼프가 들으면 다 짜증날 만한 얘기들만 맞아요. 해요. 진짜 예? 좀 민감한 얘기였어. 예. 근데 군인으로서 어느 정권이든 간에 군인으로서 할 얘기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할 얘기를 너무 멋있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예, 미군의 역할은 지원이다. 그러니까는 이 캐러밴들을 직접 맞서 갖고 이 사람들을 단속하거나 체포하는 역할은 전혀 아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할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토 문제 이 문제도 트럼프는 계속해서 트위터 날리는 게 나토 회원국들이 돈을 안 낸다. 돈 내라 이제.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군인 맞나 외교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전보다는 굉장히 역할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외교적으로 얘기하고 중국 문제도 이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뭐 이렇게 부딪혀 갖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남중국해 그 항행의 자유 이런 것도 다자적인 접근을 통해서 뭐 원만하게 해결해야 돼. 이런 식이에요. 예. 그 맥락에서 한반도 문제가 나온 거야. 맞아요. 그렇지. 네. 그 북한의 위협 어떠냐 그러니까는 1년 전에는 뭐 엄청나게 좀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대화로 풀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장프로가 한 그 대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맥락에서 본다면 이게 지금 그렇게까지 크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수가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되게 시사적인 문제를 짚고 있지만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학생 대상 강연이기 때문에 대단히 그 미국의 외교안보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이렇게 짚는 그런 대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하게 뭐 이 정책이 어떠냐 이걸 갖고 막 이렇게 놓고 갑론을박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군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군인을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치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여기서 발표하거나 그렇지. 더군다나 아주 중대한 어떤 그 정책 변화
이런 걸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한반도 합참의장이 군사태세 말이 안 되지. 강연에서. 대학 강연도 아니고 대학 무슨 그 대학 행사에서 행사. 무대에 올라가 갖고 이러냐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첨언을 하자면 그 덤퍼드 의장이 군사 영역에서 우리가 더 불편해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발언이 사실은 그 11월 초에 듀크 대학에서 한 발언 그 전에 한 일주일 전에 26일이죠. 10월 26일 날 또 그 한 군데에서 더 그런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인 공간에서 더 성공할수록 군 수뇌부는 더 좀 불편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뭔 얘기를 하다 나왔냐면 그 비질런트 에이스 그러니까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12월 달에 하기로 한 거를 유예하면서 관련한 발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저는 뭐 굳이 발언의 어떤 의중을 해석을 하자면 뭐 해구산,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그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유예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한미연합훈련이 유예가 되면 군사훈련이나 준비태세 같은 것들도 약해질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더 머리가 아프고 좀 불편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지 네. 더 나가는 건 사실 투머치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뭐 머리 아픈다 정도 의미일 텐데 그 의미조차도 이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그렇죠. 얘기 안 할 거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 대통령이 하라고 해갖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를 합참의장이 거기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 뭐 머리 아프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군에 대한 민간의 통제 이거는 아주 뭐 철두철미하게 지켜지는 원칙이잖아요. 네.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의 흐름 속에서 국방부가 어떻게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는지, 그렇지. 그걸 설명하고 있고 기본적인 그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너무 놀랬어 우리가 항상 이게 뭐 말 한마디만 나오면 너무 놀랬는데 우리 더 놀랬잖아.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국방부 고위관리가 갑자기 북한 정권 교체 추진 가능 이렇게 얘기해갖고 합참의장은 지금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건 또 국방부 고위관리가 장관인가?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 딱 그런 그 주제를 뽑을 수 있어. 미국 분위기 급냉각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왔다 갔다. 미국 분위기 험악하다. 지금 대화하고 있을 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약간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며칠 간격으로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기사 자체가 한국에서는 여러 군데서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 쓴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방부 고위 관리라면 언더 레코드로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름을 밝혔을 테고 근데 이름이 안 나왔잖아요 이 기사에. 그리고 오프 더 레코드라면 이 기사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냐? 보통 이런 거를 언론에서는 이제 뭐 고위 관리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냥 백그라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지금 토론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참 애매하다. 보통 뭐 이제 미국에서 토론회 어떤 비공개 토론회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그 룰이 여기서 얘기한 거를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는 상관없다. 그렇지만 누가 얘기했다. 밝히면 안 되지. 그건 하지 말아라. 여기서 그 논의한 내용을 밖에 나가서 또 뭐 활용해 갖고 쓰는 거는 상관없다. 이런 룰이 있는데. 이 채텀 하우스 룰이라고. 아니 뭐 not for attribution인가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애매하네요. 지금 이 기사 자체가 그런 룰에 비춰본다면. 그 발언도 왔다 갔다 해요. 보면 이게 그 뭐 레짐 체인지를 우리도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뒤에는 보면 또 뭐 남북 합의 이런 거는 또 아주 좋은 조치다, 긍정적인 조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뭔가 이렇게 좀 종잡기 힘드네요. 이게 또 기본적인 미국의 입장을 뭐 설명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비핵화를 전제로 이렇게 근데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근데 지금 당장 그 비핵화 안 하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 정권 교체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방법이 없다면 근데 상황은 너무나 심각해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권 교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말은 된다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요. 근데 이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이거 뭐 북한이 그 뭐 병진 노선 채택할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 발언들을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의미를 해석할 때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또 그 니모 처음에 이런 얘기 꽤 했잖아요. 취지죠, 우리. 예, 앞뒤 컨텍스트를 정확히 보고 네. 그리고 그 발언의 어떤 그 맥락과 의미 이런 거를 좀 정확히 봐야지 그냥 그 말을 몇 단어를 이렇게 잘라갖고 네.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딱 인용을 해버린다. 그러면 엄청난 오해를 낳을 수 있거든요. 네. 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권 교체 추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리 다 했잖아. 그러니까 정리를 한마디로 딱 어? 뭘? 한마디로 좀 한마디로 이게 이 논평을 좀 해줘요. 조심. 응. 조심. 한마디 조심. 에이, 뭘 조심해?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한다면 이거 미국 사람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Reading too much into it. 그러지 않는가라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예. 예. 또 김프로님이 참 뭔가 경력이 많아. 언론인도 하고 뭐 슬슬 밝혀지고 있지만 이게 참 다양한 그 분야에서 이렇게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또 좋은 어떤 인사이트들을 항상 많이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저희 일부의 교훈은 투머치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한다. 워싱턴에서만 보이는 워싱턴. 네가 모르는 워싱턴. 니모워. 좋아요, 구독, 공유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가 모르는 워싱턴. 예, 니모워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중간 선거 저희들이 이제 계속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지켜봤는데 결과 안 짚어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이변은 없었어요. 네, 이변 없었네요. 네. 네. 하원이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 아직 그 우리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100%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민주당이 23석을 추가하면은 하원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러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네. 뭐 35에서 이제 최대 40석까지 추가할 수 있는 거로 나오고 네. 그래서 74년 워터게이트 사건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이 지금 그 의석을 추가해서 예. 축제 분위기고 어허. 상원도 지금 플로리다하고 아리조나주 재검표가 지금 들어갈 것 예, 같은데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많으면 54석 그리고 플로리다하고 아리조나가 민주당으로 만약에 다 가버리면 그때는 52석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예. 공화당이 이기는 거죠. 근데 음. 두 석이 지금 확실치가 않은데 네. 어쨌든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하원은 공화당은 뭐 공화당. 이제 네. 똑같은 거고 우리가 그동안 그 얘기했던 그 뭐 결과 대체적인 예상대로 이제 결과는 예.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근데 초반에 우리가 이제 중간 선거 시작할 때 우리가 민주당 바람이 세게 불어서 블루 웨이브라고 보통 하죠. 민주당 바람이 세게 불어서 압승할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압승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죠. 예, 마음이 걸리는 데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상원은 공화당이 예. 그대로 지켰으니까 예. 이걸 가지고 블루 웨이브다라고 예. 하면 안 되죠. 트럼프가 자기가 이겼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도 지금 상원을 지켰으니까. 이렇게 반만 지켰는데 또 거기다 대고 트럼프는 뭐 완전한 승리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런 거짓말을 그냥 대놓고 기자회견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굴 표정은 좀 지쳐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다가 또 심기가 불편하니까 또 CNN 기자하고도 싸우고. 예, 그러는 엄청나게 거죠. 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됐던 게 CNN 기자 그 짐 어카스타인가요? 아코스타, 예. 굉장히 잘생기고 말도 잘해. 그 트럼프하고 막 설전을 벌이다가 거기서 일하는 인턴이 마이크 뺏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또 안 뺏기려고 하다가 뭐 인턴 팔을 쳤다는 등 네. 백악관에서는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갖고 출입 정지를 시켰어. 예. 그리고 또 백악관 대변인이 트위터에 올린 그 영상을 보면 또 중간에 뭐 좀 조작한 것 같다. 예. 그래서 그 중간에 갑자기 그 화면을 빨리 돌려갖고 예. 마치 이 CNN 기자가 예. 뭐 팔로 저 여자 인턴을 내리친 것처럼 보이는데 촉 판다고 얘기했는데 촉 파는 것처럼 네. 보이게 했다는데 사실은 이 자세히 보면 제가 봐도 이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고 손가락질을 하다가 이렇게 부딪힌 그런 느낌. 그냥 사고였지 예, 그냥 예, 부딪힌 거지. 예. 저리 가라 오히려 밀친 게 아니고. 백악관 인턴이 예. 기자가 질문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뺏는 게 예. 이게 진짜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샌더스는 그 기자 출입증을 뺏은 이유
그 중에 그 여자 인턴에게 이제 뭐 이렇게 저 세게 쳤다 이거 하나랑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했다 뭐 이것이 그거 하나랑 거기 기자가 얼마나 많은데 혼자서 그걸 다 독점을 하냐 이거는 그 상도에 어긋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그 기자회견을 하다 보면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기자들이 그거를 또 용인을 하는 거잖아. 기자들이 그게 싫으면은 그만하라고 기자들이 제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인턴이 와서 마이크를 뺏는다. 사실 이거는 한국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요 얘기는 뭐 사담이고. 네. 그러니까 뭐 사담을 하나 더 하자면은 트럼프가 언론과 전쟁을 벌여갖고 이겼잖아요, 사실은. 언론하고 그렇게 저 문매를 맞았는데 그래도 대통령의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계속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독자 아니면 그 관찰자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그 감정의 변화를 느꼈어요. 대선 때는 그 신문을 펼쳐봤을 때 트럼프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으면 기사가 눈에 안 들어와. 짜증나고 싫지만 그게 없으면은 맛이 안 나는 거야. 이게 라면 스프처럼. MSG야.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간 기사를 열심히 봤어. 그리고 대통령이 됐네. 그러니까 이건 더 또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보게 되고. 그리고 트럼프가 뻥뻥 무슨 저 그 사고 치듯이 어떤 그 황당한 얘기들을 하고 어떤 정책 변화를 얘기하고 안 볼 수가 없어. 그 중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면은 왜 이렇게 언론들이 트럼프를 이렇게 못 잡으면서 난리지 이제 좀 지친다, 지겹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중간 선거하면서 트럼프가 너무 막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환멸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니 살짝 느낌이 와. 이렇게 김프로님이 원래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인데 이게 이번에 트럼프 기자회견을 보면서는 되게 신랄하게 이렇게 또 비판을 하시는 거니까. 이게 좀 트럼프가 자기 대선 때 그때 상황만 믿고 못 먹어도 그거 하나 본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블루 웨이브가 뭐 미국 전역을 휩쓸진 않았지만 최소한 하원 선거에서 그 도시 외곽 지역의 고학력자들, 여성, 그렇지. 이쪽에서는 엄청나게 분 거 아니에요, 바람이. 그다음에 이제 젊은 애들이 또 많이 나왔죠. 젊은 애들 많이 왔고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고 맞아요. 지난 대선하고 비슷하다니까 중간 선거가 이렇게 투표율이 높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저 장프로가 그때 투표날 취재하는 거 내가 옆에서 봤는데 뭘 또 드러내 또 그때 보셨잖아요. 그 주차장에 맞아요. 빈자리가 없었어. 주차할 자리가 없더라고. 오전에 좀 한산한다고 갔고 또 비도 많이 내리는 비 엄청나게 내렸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오고. 참 그래서 대단히 좀 뜨겁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한계는 있었던 게 약간 아직까지 시골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뭐라지 레드넥. 근데 좀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레드넥. 그러니까 이제 햇볕 받아갖고 열심히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게 고기 숙에서 하다 보니까 뒤에가 이게 햇볕에 탔다. 레드넥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백인 노동자 그룹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레드넥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보수 트럼프 지지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되게 그 미국 사회가 극명하게 좀 분열된다는 느낌. 그걸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크게 갈라지는데 이게 과연 그 미국의 어떤 그 장기적인 발전, 건강한 정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냐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미국 사회에 끼치는 해악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번에 민주당이 승리한 그 지역구, 공화당이 승리한 지역구들 보면은 득표율 차가 5% 미만인 경우들이 꽤 있었대요. 많죠. 그러니까 2020년 그때는 이제 대선과 이번에처럼 하원, 상원 선거가 같이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진짜 엄청나게 치열한 접전이 있을 것이다. 이게 민주당이 사실은 조금 운이 있어갖고 된 거지. 그렇죠. 안 그랬으면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도와줬지 사실은. 그래, 그게 바람이죠. 블루 웨이브. 근데 이 자체적으로 추진된 바람이 아니라 트럼프가 도와준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조건 안심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번 주에 되게 그 중간 선거 끝나고 트럼프가 또 한 방을 내질렀어요. 갑자기 그 중간 선거 끝난 날에 법무장관을 갖다가 잘랐어요. 제프 세션스. 그러니까 네. 자를 거란 얘기는 계속 네. 있었는데 네. 그리고 제발 중간 선거 전에 자르지 말라고 말렸잖아요. 그거 완전히 자살행위니까 하지 말라는 거. 끝나자마자 잘랐어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요. 중간 선거 끝나고 24시간도 안 돼서 잘랐는데 네. 이걸 이제 정말. 미국에서는 또다시 헌정 위기가 미국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은 자를 수 있어. 장관은 자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장관 대행을 이상한 사람을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 러시아 스캔들 그거를 이제 멀러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데 법무장관 세션스 이번에 잘린 사람은 본인이 이쪽하고 뭔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루가 돼 갖고 빠졌잖아요. 초반에 이제 손을 씻었죠. 네. 네. 그래서 부장관이 이걸 감독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새로 대행으로 그 앉힌 사람이 매튜 위터컬. 예, 위테카. 이 사람은 그동안 뭐 완전히 트럼프 충성맨이었고, 아, 그 물론 특검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계속 간다면은 뭐 그동안 이렇게 CNN이나 이런 데서 했던 얘기가 분명히 이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그 특검 예산을 확 줄여갖고 결국은 그 힘 못 쓰게 될 걸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제 대행이 돼갖고 예. 장관 대행에 대해서 특검을 이제 관할하게 되면 그렇게 말한 대로 할 거 아니야. 네. 이건 웃긴 게 우리나라 같으면 장관이 사임을 하면 새 장관이 올 때까지는 차관이 이거를 이제 업무를 맡아서 대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장관을 자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대행을 시키지 않고 그 법무부 장관의 비서실장을 대행을 시켰어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 사람 자질이 안 된다. 예. 아니 자질도 자질이지만 미국은 뭐 우리 김프로님 항상 말씀하신 대로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음,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관료, 고위 관료는 음. 헌법상 상원의 인준을 받기로 인준받아야지. 돼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절차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민주당에서 강하게 하는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백악관 선임 고문 이제 카노웨이라고 예. 켈리안 카노웨이라고 완전히 그냥 트럼프의 치어리더가 치어리더지. 돼갖고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막 CNN 나와서 하잖아요. 트럼프 그렇지.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의 남편이 양심 선언을 한 거야. 그래갖고 뉴욕 타임즈에 공동 그 기고문을 써갖고 이거 위헌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네. 부인은 트럼프를 지금 완전히 지지하면서 그게 맞아요. 치어리더가 되고 있고 네. 남편은 완전히 거기에 등에 칼을 꽂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미국은 이게 네. 가족 관계라도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번에 뭐 선거 나갔는데도 형이나 뭐 가족들이 반대 입장 성명을 내고 막 이런 데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네. 이재명이야? 이재명 형님. 수신제가 뭐 여기서부터 지금 걸리는 거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건 확실한 것 같아. 입장이 정치적인 입장은. 네. 그래서 뭐 만나면 정치 얘기는 안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싸울까봐. 네. 근데 지금 그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이 장관 대행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예. 이렇게 위헌 소지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원 쪽에서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특검이 지금 완전히 그 해산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으니까 이걸 법적으로 보호하자 그래갖고 법안을 발의할 움직임을 민주공화 양쪽에서 지금 예. 벌이고 있고 공화당도 사실은 뭐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서 공화당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그 당인데 이런 식으로 법을 흔들면 그러니까 특검을 만약에 해임한다 그거는 그 트럼프는 뭐 오늘이라도 당장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이건 자살행위가 될 거라고. 맞아요. 공화당도 어떻게 그 방어하기가 힘들걸요. 지켜줄 수 없어 이건 정말로. 참 트럼프 대통령이 참 무리수를 지금 두는데 사실은 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이제 제프 세션스 장관이 재척을 하면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이 말러 특검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말로특권 임명권은 이제 부장관한테 계속 있었고 장관은 사실 힘을 못 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이 많았어요. 장관이 왜 이거 특검 하나 이거 제대로 못 다루고 이러냐. 그래서 했는데 그렇다고 비서실장을 갖다가 장관으로 앉혀서 장관 대행으로 앉혀서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네. 트럼프도 이제 발을 빼기 시작했는데 네. 뭐 이번에 자기가 그 법무장관 대행으로 지명한 사람 사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모르고 그 사람 명성만 들어봤다고 그러는데 그걸 4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 기자들 앞에서. 나는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3번이나 하다가 이제 닭이 울고 난 그게 생각나더만.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의 조사에 대해서도 이 사람하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데 백악관 관리들도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백악관에서 몇 번 만났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말. 그리고 법무장관 대신에 법무장관 완전히 이제 미운 틀에 바뀌었으니까 야 너 비서실장 네가 와. 너 그러니까, 나의 충실한 팬이니까 나한테 충성스럽잖아 일단. 나한테 와 네가 얘기해봐. 그런데 거기서 또 자기 장관 시켜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본인이 또 팍스뉴스 출연해갖고 거기서 인터뷰에서 위트코 안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렇게 그냥 뻔뻔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환멸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그 헌정 위기라는 이 중대한 사안하고 맞물려 갖고 트럼프의 저런 그 뻔뻔스러운 거짓말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완전한 그 환멸 이걸로 지금 다가갈 것 같아요. 이거 코리아 퍼티그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트럼프 퍼티그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을 때 이번에 공화당이 하원 선거에서 이렇게 민주당한테 밀렸던 이유가 제일 가장 큰 이유가 교외 지역, 그러니까 도시 외곽 지역에 그렇죠. 있는 백인들 잘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들한테 신임을 잃은 거야 완전히. 근데 이상한테. 이 사람들이 보통 공화당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도시 외곽에 있는 그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한테 환멸을 이렇게 갖고 돌아섰다는 거 아니에요? 브로님이 일단 그 트럼프 퍼티그를 느끼기 시작했으면 이거는 이미 미국 지식인들은 이미 지식인들은 이미 다 그랬고. 자 그러면은 이번 주도 정말 할 얘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언제나 제대로 우리는 잘 짚고 가고 있다. 이 점을 이제 확인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좀 느낌이 옵니다. 그런 느낌의 근거에서 우리 김프로님이 이제 트럼프 퍼티그를 느끼기 시작했어. 그래서 요거 좀 약간 변한 점이 온다. 미국이 분위기가 약간 변했다. 내가 아마 미국 분위기에 풍향계인가? 약간 풍향계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식상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또 여러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는 또 뉴스거리를 엄청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힘들어. 힘들어. 이제 챙기기가 힘들어. 한두 개만 터트려주면 좋은데 몇 개를 터트려. 그러니까 좀 강약, 중간약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매일 그냥 헉헉대면서 쫓아가니까. 자, 그래도 저희들이 애청자분들께 성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힘내서 또 계속 이제 날 따뜻해질 때까지, 더워질 때까지는 일단 계속 해보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 하고 저희들 니모 애청자 클럽 단톡방을 열었으니까 그것도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유튜브도 많이 구경해 주시고요. 하는 게 되게 많네. 그러고 보니까 저는 많이 펼쳤는데 다들 많이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니모 12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전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니모 워싱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원은 케빈 맥리디의 Rolling at 5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의 라이센스 하에 있는 음원입니다.